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증시는 뭐 1포인트만 올라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손만 대도 최고치인데 어제는 또 분위기가 전날에 비해서 조금 더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막상 뚜껑 열리는 그 미국 주시장 그리고 유럽 주시장이 다 괜찮았거든요. 예. 중국 시장도 괜찮았고요. 그러다 보니 일단은 금요일 날 하루 약간 미심쩍었던 투자가들이 다시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큰 틀에서 봐서는 이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있는 거죠. 작년 산타랠리는 워낙 기대는 했지만 오히려 블랙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1포인트만 올라도 사상 최고가 맞습니다. S&P 500이 29번째 올해 들어서 사상 최고가 기록했고요. 나스닥은 23번째입니다. 다우지수는 3, 4일 올랐지만 사상 최고가 약간 못 미쳤었는데 물론 장중에도 한번 기록했었는데요. 오늘로서 공식적으로 16번째 사상 최고가 마감을 했습니다. 복귀 캐피탈의 킴 포리스트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자가 되겠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의 1단계 합의를 어찌보면 아주 깔끔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기업들이 투자를 다시 늘리게 됐다라는 점. 뭔가 좀 불확실한 것이 걷어지면서 뭔가 투자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투자를 하면 뭘 할까요? 물론 땅을 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요즘은 어떤 기술이 지배하는 시기에서 기술 관련 섹터에 투자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주들이 오늘 올라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겠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주가가 약간 밀렸을 때 일일비해서는 안 된다 얘기했던 기억하실 텐데 오늘은 또 주가 올라가니까 사상 최고가 축하한다는 멘트가 바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감이자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를 보여주는 트위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업종에 대한 투자 늘릴 수밖에 없겠죠. 기술주 섹터가 오늘 1%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 같고요. 그 안에 속해 있는 반도체주들이 오늘 주식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3.4% 올라가면서 주가 다시 고점으로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미국 시장이 좋아진 것은 어저께 발표됐던 중국의 산업 생산이라든가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아주 좋게 나왔거든요. 중국 산업 생산 11월치가 되겠는데요. 당초 전망은 5%였고요. 지난달에는 4.7이었는데요. 6.2%가 나오면서 금년 봄 이후 다시 고점을 높이 증가가 나왔고요. 소매 판매도 물론 11월에 미국 중국에서의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한 싱글스데이가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생각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전망은 7.6% 늘어날 줄 알았는데요. 무려 8%대를 찍으면서 중국에서의 소비 이런 것들, 투자 이런 게 늘어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중국뿐만 아니라 어저께 유럽, 미국 시장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3대 지수를 보더라도 기술주가 좀 더 강하게 올랐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요인들도 있었고요. 특징주 좀 봐주시죠. 네, 특징주는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역시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주가 381달러 수준으로 마감됐는데요. 이미 이제 유통 주식을 생각한 시가총액은 이미 사상 최고 수준인데요. 주가 액면 주가를 보면 2017년 이후 2년 만에 최고치이자 사상 최고가 4달러 수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여전히 테슬라의 목표 주가 평균 한 220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낮은데요. 그중에서도 제일 안 좋게 보는 사람이 크레딧 스위스의 댄 레비라는 애널리스트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보면 200달러 목표 주가 하면서 시장 수익률 이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배터리 분야의 경쟁력은 분명히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에 파워트레인데이는 뭐 애플이나 구글 같은 유명한 데서 매번 행사할 때 이름인데요. 파워트레인데이가 이제 테슬라에서 매년 진행하는 회의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분야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여타 업체를 압도하는 기술력을 다시 보여줄 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약간씩 의견을 바꾸고 있다. 물론 공식적 의견 바꾼 거는 아직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인터넷 매체인 버지에서는 10년의 인물로 일론 머스크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일론 머스크의 뭐 논란 속에 있는 인물이죠. 그렇지만 여하튼 시장의 관심은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CNBC에서 2010년대, 그러니까 최근 10년의 최고의 주식 중 하나로 애플을 보여주었습니다. 애플을 특집으로 했는데요. 이런 거죠. 애플은 정말 과거 10년 동안 팀 쿡이 CEO 되고 상당히 비판도 있었고요. 아이폰 6나 그 이후에 나오면서 수많은 뭐 혁신이 끝났고 뭐가 끝났고 실적도 안 좋고 다 좋게 나왔지만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물론 작년에는 140달러 이렇게 중반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이제 매출이 끊어지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번 4분기, 이번 우리가 봐는 4분기에는 아이폰 매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여하튼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에버코어 ISI라는 증권에서 연말 쇼핑 시즌에 사람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을 10대라든가요, 20대 초반에 이렇게 발표했는데 흥미로운 거 있기 때문에 소개해드립니다. 10대는 미국에서 13살부터 19살을 얘기합니다. 13부터 해갖고 10대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에어팟이 16%가 받았고요. 옷이 16%, 아이폰이 16%, 신발이 10%. 그만큼 압도적으로 에어팟의 인기가 있었는데요. 네. 20세부터 25세, 이분은 영어로 하면 영 애덜투구라고 얘기합니다. 에어팟이 25%, 훨씬 더 높아졌죠. 옷이 13%, 아이폰 11%인데요.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저도 마찬가지 선물 받으면 현금 받는 거 제일 좋아하죠? 아니면 상품권인데 현금 상품권이 8%인데 에어팟이 25%로 압도적인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에어팟이 지금 품절 상태인 건 또 이유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플하고 나이키하고 주가가 잘 가는 이유가 저기 있네요. 보니까요. 네, 네. 예, 신발이나 또 이제 애플 제품들이요. 특징주 가운데 국내 증시 오늘 또 연결 지을 만한 기업입니다. 네, JP모건 체이스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네. JP모건 체이스는 미국 그 전체 금융업종의 소위 블루칩 중에서도 블루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끌고 있고요. 물론 금리 인하 이런 것도 금리의 하락 이런 것도 일부에서 악재로 얘기하지만 그것 때문에 돈을 벌어들인 것은 회사 수익에서 20%가 안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전 세계 IB 투자 이런 쪽 그리고 자체적인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요.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내년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특히 미국과 중국의 1단계 합의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 회복의 최대 수혜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은행과는 약간 결이 다르지만 해외 IB들에서는 IB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티그룹에서는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다. 뭐 같은 관점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얘기할 때마다 JP모건 체이스 이런 거 할 때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은행주를 찾는 분 계신데요. 저는 그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키움증권을 말씀드리는데요. 키움증권은 계속 말씀드린 장기 매수 의견을 재확인드리겠는데요. 아주 제가 단순히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앤서니 볼튼의 좋은 기업을 고르는 방법 얘기하셨는데요. 그중에서도 기업의 모델, 네, 쉽게 비즈니스가 쉽게 이해된다 얘기하셨잖아요. 예. 저는 거기에 제가 보는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는 거의 저도 99% 동의하는 사람인데 이런 거죠.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매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좀 사는 것도 있겠고 조금 이익 나면 또 팔고 다시 하는 거. 매매가 늘어나는데 아주 단순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다른 보면 많은 증권사들에서 수수료 무료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료하면 이거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다른 경쟁사 대비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 언론 찾아보시면 나오시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에는 개인들 있죠. 개인들의 전체 시장 비중에서 지금 키움이 30%를 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게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방송을 보시는 개인분들의 3명 중에 1명은 키움에서 거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단순한 논리는 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JP모건 체이스에서 연결하는 기업은 키움증권이었습니다. 뉴욕앤서울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